네, 오를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급을 통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올림픽 시간입니다. 화요일이니까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와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수급을 보셨을 때 뭐 특징적인 거 어떤 부분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상위에 지금 올라왔는데 참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가뜩이나 이제 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게 정말 좀 조잡한 가짜 뉴스 때문에 이게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이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뭐 삼성 네, 삼성 뭐 이재용 부회장이 동진 세미캠을 인수하라고 찍어가지고 지시했다. 뭐 뭐 했다고? 이런 조잡한 가짜 뉴스가 이제 시장에 좀 나오면서 오후장에 이제 갑자기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다가 도로 제자리까지 뭐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일평균 뭐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한 300억 정도 일평균 매수를 좀 했었는데 그게 거의 뭐 50배가 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부자 중에 또 주식을 매도하신 분이 있죠. 예, 급등하니까 또 이제 주식 매도도 많이 나왔고요. 아마 저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게 당연히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든 쪽은 당연히 이제 뭐 처벌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뜩이나 이제 장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뭐라도 하나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특히나 이제 동진 세미캠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이런 자극적인 가짜 뉴스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급등락했다라는 거. 그게 뭐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단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뭐 그렇죠. 한 시장이 좀 얇아 있으니까 이 네. 시세가 급변동을 하는 뭐 그건 그거고 또 저요? 네. 아까 쭉 봤잖아요 우리. 그래갖고 네. 수급을 봤으면 그 중에 포인트 뭐 2차 전지 계속 얘기가 있는 것 같고 LNF 뭐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오랜만에 HMM. HMM, 네. HMM이 좀 물류. 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서들 얘기하잖아요. 아마존이죠.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항상 11월, 12월 넘어가야지 나오는데 추수감사절 붙여가지고 미리미리 한답니다 지금. 근데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니까 HMM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주가는 뭐 네. 그렇죠. 보통 기가 외국인이 사면은 올라간다는 인식이 좀 아직까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HM이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코스피 상위 랭크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 그래서 지난주 또 목요일 날 급락이 좀 있었는데 그 해상운임 단합에 대한 어떤 공정위 제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미국에서부터 네. 지금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게 규제가 시장의 어떤 핫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시장에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적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뭐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린 뻔해요 것 같아요. 사실 뭐 첨보나 LNF 매일 올라오는 종목도 계속 올라오고 네. 매일 사는 종목 똑같아요. 그게 똑같고 네. 그 중에 조금 독특한 거는 아난티가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 있어요. 뭐 아난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 그렇죠. 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요즘 좀 또 골프장 관련해서도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외국인이 왜 샀을까? 네, 남북 이제 연락선이 이제 개통이 좀 됐잖아요.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기술적인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아난티가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시가총이 좀 비교적 큰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뭐 신원이라든지 인디에프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고 거래가 좀 잘 되는 기업 중에 차트가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 이제 아난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순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남북 연락망이 이제 개통이 좀 됐잖아요. 네. 복구가 됐잖아요. 50여일 만에 이제 다시 뭐 개통이 됐다라고 하는데 개통의 의미를 되새겨 보라 뭐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되새겨 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남북 간의 이런 화해 모드 그리고 이제 그 뭐 평화와 관련된 이 모드가 조성이 좀 되면 뭐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가장 좀 대표 상징적인 종목으로 아난티가 뭐 수급 상위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면 또
뭐가 주목받습니까? JST나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JST 나. 급등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 로만선? 대장주였던 거 신원, 뭐 신원? 인디F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개성공단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신원도 최근에 꽤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개성공단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개별 묶음으로 다 같이 분류가 되어 있다. 주목받는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만선도 있나? 그게 이제 JST나로 이제 이름이 이름 바뀌었죠. 바꿨군요. 네. 로만선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JST나로 사명이 바뀐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또 포철이 익숙하고 맞습니다. 네. 네. 자연농원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네. 네. 어, 농담하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진짜 몰랐어요. 자주 이렇게 안 네. 보니까 보니까. 자 그러면 대북 관련된 이슈가 수급에 조금 엿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네. 그럼 픽을 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두 분은 뭐 저 중에서 어떻게 네. 수급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올림픽 종목으로 일단 뭐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SK 케미칼? 네, 올림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사실 뭐 바닥에 조금 있는 종목이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무겁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선조정을 조금 받은 종목 중에서 상승 모멘텀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SK 케미칼 기관들이 이제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바닥에서 종목인데요. 약간 네, 바닥이라고 조금- 하면 뭐 하지만 좀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눈에 띄네요. 저점 이제 회복 시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뭐 친환경 소재 이제 코폴리라고 하는 건 이제 플라스틱 소재예요.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작년에는 이 SK 케미칼이 뭐 때문에 주목을 받았냐면 본업 때문이 아니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작년에 상장을 앞두고 또 CMO 기업으로 막 가치가 이제 급등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하려면 이제 SK 케미칼 지분을 이제 들고 있는 SK 케미칼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뭐 요즘에 증설이 그야말로 이제 이 화학 기업들한테도 정말 이제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역시나 SK 케미칼도 작년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해가지고요. 연간 뭐 한 19만 톤 정도 이제 생산 설비가 7만 톤 정도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가 조금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실제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제 이런 대목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거의 지금 2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으면 단순 그냥 지분 가치만 따져보면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SK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원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다 팔아도 10조 원 이상을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는데 SK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3조 4천억이다. 이게 이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이제 SK 케미칼 쪽으로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어요. 네. 이거 빨리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가지고 SK 케미칼 지분을 팔아서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주 서한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회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런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요. 확실히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어쨌든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지분을 단순히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계산하는 건 사실 뭐 지분 가지고 있는 주주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할인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까지도 상당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CMO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지분 가치가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워낙 좀 작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분명히 좀 발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사주가 많지는 않지만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무증이라든지 뭐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분명히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탄소 섬유 사업 부문 이게 사실은 향후에 이제 이 탄소 섬유가 분명히 좀 각광받는 소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적자에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거든요. 요걸 이제 330억에 도레이 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어쨌든 부실 사업 부문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조금
올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본다면 주가는 뭐 바닥권에 30만 원 아래에서 매력적인 이제 가격권이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기관 순매수 상위 SK케미칼 네. 이렇게 해보셨고 정태근 팀장 저는 LG화학. LG화학 네. 뭐 굳이 뭐 없으면 안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 그렇죠 뭐 그네들이 산다고 꼭 네. 오른다 이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압박이 있어가지고 픽을 했는데 뭐 드랍 시켜도 됩니다. LG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가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LG화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LG화학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악재 해소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 23일 날 그 GM 쪽에 배터리 이퀄 이슈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주가 많이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그 신뢰라든지 이미지를 좀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인데 이 부분을 좀 뒤집을 만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더그팍스 GM 글로벌 제품 개발 담당 사장이 얘기를 했죠. 배터리 모듈 생산 재개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GM과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 좀 해소를 했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9월 13일 이후부터 주가가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빠질 그래도 때만큼 LG화학이니까 이렇게 네네.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하락할 때만큼 강력하게 또 상승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뭐 차츰차츰 주가가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적인 회복 가능성보다는 일단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최근에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도 참고를 해보자면 어쨌든 매수견으로 바뀌었지만 목표 주가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목표 주가가 똑같다라는 건 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기술적인 상승, 단계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어쨌든 엘리엄 셀즈 이 부분이 현재 1공장, 2공장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쨌든 GM과 어떤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자칫 삼성 SDI인지 SK 이노베이션 쪽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일단은 차단했다라는 거, 뭐 그런 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뭐 모멘텀 호재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재 해소로 인한 주가 회복 구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LG화학을 대응하신다라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LG화학을 픽을 했습니다. 그냥 뭐 하여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 중에 SK케미칼과 LG화학, 네네. 아예 또 소재 쪽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일단 그 부분이 좀 독특하다 이래서 올림픽으로 두 분이 선정해 주셨고 저거 말고 나는 그래도 또 내가 보는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따로 이제 준비하신 거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김영민 매니저는 뭘 준비하셨나? 네. 네. 뭐 한화솔루션. 네. 정대근 팀장은 동성화인텍, 한화솔루션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이제 팀장님이 정해오신 그 올림픽 종목도 그렇고 제가 준비해온 종목도 그렇고 차트가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기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좀 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서 언제 두들겨 맞을지 그렇죠. 몰라가지고. 이제 잘 올라가던 종목들도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한 방씩 막 얻어막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황스러울 때가. 그렇죠.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도 이제 하나솔루션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분명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멘텀은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차트 보면은 뭐 완전히 좀 드러 누워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 이평선이 완전히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방어가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솔루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태양광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큐셀 사업 부문, 케미칼, 뭐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였어요. 상반기 때 이제 기대만큼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자재 가격이 워낙 좀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 이유,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본다면 그와 관련된 이제 직격탄을 좀 맞으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계속해서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들이 좀 기록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좀 성장성 그리고 이제 요 회사가 이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RES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요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데 무려 1조 원을 배팅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요 RES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뜻밖의 하나솔루션이 이제 최종 인수 이제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좀 됐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을 많이 배팅한 것도 있고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뭐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시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도 분명히 이제 인수와 관련된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주식시장에 그나마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에너지 관련주들,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S-오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가격도 요즘에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캐펙스 자본 지출 이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지만 하반기 때 분명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고 향후에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조금 후한 점수를 좀 준다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2,000원에서 43,000원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미국장이 좀 분위기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좀 21선에 받쳐놓고 매수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네. 동성 화인텍을 선정하셨네요. 네네. LNG 또 갖다 붙입니다. 네, LNG죠. 오늘 아침에 국제유가 네. 뭐 WTI 기준으로 77불. 77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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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쪽에 또 송유관 누유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공급을 좀 옥죄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오펙에서도 또 오펙 생산량을 얘기도 안 있고. 늘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유인 것 같고. 그동안 손해본 거 보전해야죠. 뭐 네. 여러 가지겠죠. 기름은 안 떼? 이래고도 안 떼? 뭐 이러면서. 예전에 뭐 이렇게 추워지는데 뭐. 네. 그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 동성화이텍도 그렇고 차트가 좀 비슷하게 8월 달부터 지금 그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발전용 원자재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천연가스 그 이전에 7월,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발전용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두 종목이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선 3사가 지금 3분기 이전에 수주 목표를 현대중공업도 한국조선해양이라겠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 8억 달러 정도 추가 수주를 받게 되면서 목표치인 91억 달러에 이제 5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임코분도 이제 연말에 수주가 예정이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달성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한 3년 정도 일감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감이 또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선주에 대한 수주 목표 초과 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조선 기자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주가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주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척당 수주 금액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에 그 손익분기점이 2억 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2억 달러인데 그 기준으로 한번 이 2억 달러에서도 원래는 그 1억 8천만 달러인데 200만 달러는 로얄티입니다. 화물차에다 로얄티를 프랑스 GTT사에 줘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2억 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조선 3사가 받고 있는 척당 수주 금액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뭐 신조선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성 그렇게 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선주보다는
조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최근에 뭐 HSD 엔진이란지 그리고 뭐 동성 하이텍과 비슷한 기업이 한국카본이란지 이 기업들의 어떤 기사를 좀 검색해 보시면은 뭐 수주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LNG란지 LP선 중심의 어떤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특히나 LNG 관련된 기업들, LNG선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은 뭐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상호중공업 쪽으로 해서 LNG 본행제 관련해서 2,600억 정도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했을 때 6,5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이제 달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츰 실적에 좀 반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화물보다는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나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동성화인텍을 오늘 추천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에서 12,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성화인텍은 뭐 이제 후성도 그렇고 네네. 그런 비슷한 기업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 본행이라는 것과 또 단열 시스템, 네, 네, 단열재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네. 전자공시 들어가고 쭉 보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냉매는 프레온가스를 아직도 쓰나 보죠. 프레온가스 잘 수급이 되나 모르겠네. 좀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기업이긴 하네요. 자, 일단 김영 매니저는 오늘 따로 픽을 선택한 게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LG와 아니 네? 자기가 준비한 거. 아, 제가요? 네. 동성화인텍. 너의 종목, 당신의 종목, 네. 동성화인텍, 네, 이렇게 두 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김영 매니저는 또 돌아가셔야죠. 네. 저기 일단 이벤트는. 네, 장 출발 전에 이제 분위기 좀 무겁잖아요. 네. 오늘도 조금 이제 다소 힘든 시장 흐름이 예상이 좀 되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 이슈들 분석해드리고 이번 주 시장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미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